자, 2레벨로 그 논리회로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서 전자공학적인 요소를 가미한 좀 특이한 형태의 2레벨 그 논리회로 구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칭 그 와이어드 와 또는 이제 와이어드 앤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로를 갖다 우리가 낸드로 굳이 만든다 그랬을 때 A and B의 not 낸드죠, 말하자면요. 그리고 C and D의 not 낸드죠. 그것을 갖다 AND 시키는 결과, 다시 말하면 A and B or C and D의 not입니다. 이거 갖다 만들 때 낸드 출력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AND로 묶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자회로의 특성상 이 낸드 게이트가 만약에 오픈 콜렉터다. 오픈 콜렉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혹시 모른다면은 오픈 콜렉터에 대해서 한번 그 네이버나 위키, 뭐 구글 찾아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무엇이 오픈 콜렉터인가? 전자회로에 대한 지식이 그 많지 않더라도 아마 대략 이해는 될 거예요. 만약에 낸드 회로가 출력이 전부 다 오픈 콜렉터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AND로 묶는 것을 우리가 와이어드 AND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OR을 노아로 구현했을 때 그 노아의 회로의 출력이 만약 오픈 콜렉터 출력이다. 보통 ECL 게이트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오픈 콜렉터가 많은데, 이 ECL 게이트로 출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OR로 묶을 경우, 그 경우로 우리 이제 와이어드 OR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와이어드 AND를 쓰건 와이어드 OR를 쓰건 간에 이건 전자공학적인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보는 논리에선 똑같습니다. 그냥 AND고 그냥 OR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호를 봤다.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해서 선이 지나가는 와이어드 AND나 와이어드 OR 이렇게 가운데 선이 통과해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시된 게 와이어드 AND OR인데, 만약 이렇게 표시된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논리는 그냥 AND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OR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건 AND구나. 이건 그냥 OR구나. 단지 오픈 콜렉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와이어드 AND 와이어드 OR구나.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오픈 컬렉터로 만들어지는 TTL은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ECL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신호 바이어스를 주는, 즉 전원 바이어스를 주는 방법의 문제 때문에 오픈 컬렉터로 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로가 동작이 되려면은 외부에서 컬렉터의 전원을 갖다 가해줘야 돼요. 그런 회로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콜렉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와이어드 AND나 와이어드 OR는 실제로 AND나 OR 게이트는 아닙니다. 그런 게이트 형식으로 된 건 아닌데, 논리 회로의 출력 결과는 AND하고 OR와 동일한 그러한 이제 출력을 나타낸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의 예를 쭉 이제 보면서 이제 AND OR로 만들어진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가 낸드로 바꾼다, 또 노아로 바꾼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A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AND나 OR 회로하고 낸드나 노아 회로가 섞여 있는 경우, 이 경우는 1단계에서는 AND 회로이고 2단계에서는 노아 회로죠. 즉 AND OR하고 이제 인버터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런 경우에 뭐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 낫을 입력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요 낫을 갖다가 다시 각각의 게이트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낸드가 될 것이고, 낸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not 이거나 아니면 이것도 낸드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거나 해가지고 낸드로 통일시킬 수가 있는데, 맨 앞에 회로는 요게 이제 드모란 법칙이 해가지고 노아가 AND가 돼버렸죠, 그냥.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는 낸드, 2단계에서는 AND,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AND 노아 회로가
NAND, AND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앞에서 설명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로나 아니면 부품이 어느 게 더 값이 싸냐,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인스탁인 부품이 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구현할 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어떤 회로를 갖다 만든 다음에 일단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을 쭉 조사해 봤더니 이런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요 게이트가 없어요. 요게 없습니다. 3 입력 OR 게이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3 입력 AND 게이트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NAND 게이트야 뭐 이런 건 있겠죠. 아마 흔한 거니까. 근데 이런 건 좀 드물어요. 3 입력 NOR 게이트 이런 건 드뭅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이거다. 그럼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NAND를 써가지고 지금 당장 내 지금 연구실에서는 요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 회로를 못 만드는데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 회로를 갖다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하자면 이제 그 개발상에서의 어떤 그 편의성, 팁, 예,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게이트가 섞여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유제재로 게이트를 바꾸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많이 연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야 멋있다, 뭐 야 진짜 뭐 건담 뭐 저리 가라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초적인 학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션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쓰는 것이고,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트랜스포머는 영화에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쓰느냐, 아니면 남이 쓰는 걸 보면서 감탄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류 엔지니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엔지니어냐 하는 차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서도 역시 동일한 그런 이제 예제를 또 다른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OR AND 인버터죠. 첫 번째 단계가 OR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3 입력 NAND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노아하고 OR로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은 일단 요 납부터 일로 보내야겠죠. 다 보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가 다시 또 이렇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낫이 하나 붙겠고, 그래서 노아가 되겠죠. 그리고 드모럴 법칙에 해가지고 이렇게 OR로 바뀌었으니까 OR가 인버터를 다 보내고 나면은 그냥 O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낫을 하나 붙여가지고 회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낫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노아를 갖다가 한쪽 다리만 사용해서, 한쪽 핀만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 똑같은 낫 게이트예요. 그러면 노아 그리고 OR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AND 인버터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OR 인버터를 쓰느냐 하는 것은 순전한 설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뭐 규칙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AND 인버터를 좋아하면 AND 인버터 쓰는 거고, 인버터 OR를 좋아하면 인버터 OR 쓰는 겁니다. 그냥 마음인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용 가능한 게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좀 더 경제적으로 비용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전체적인 그 어떤 성능과 즉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비용, 코스트에 대한 그런 밸런스, 요거를 잘 맞추는 것이 공학자죠. 공학자. 이런 걸 잘 못 맞추고 그냥 일만 하는, 열심히 뭐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은 공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워커, 즉 일꾼이에요.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용이 어떻고 시간이 얼마나 들고
효율이 얼마나 좋고 최종 성능이 얼마나 나와서 이것이 가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기본 설계부터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공학자인 거죠. 여러분들은 워커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워커가 되고 싶다면 굳이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에 가서 일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워커죠. 수련도 짧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학자, 즉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능력이나 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이 과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아마 이 비슷한 말을 아마 10번은 더 넘게 들을 겁니다. 예, 계속 듣는다고 짜증내지 말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exclusive OR 함수입니다. exclusive OR 함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했었죠. 어떻게 표시했었나요? 그려보면은 크게 이렇게 OR 하나 그린 다음에 요 면을 하나 더 그리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exclusive OR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약간 오징어 비슷하게 만들어졌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하나의 출력을 가지는 경우가 to input exclusive OR 게이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가 더 있다. 그럼 3 입력 exclusive OR가 되겠죠. 이때 to 입력에 대해서 3 입력은 만약에 교환법칙 또는 결합법칙, 여기서 보면 결합법칙입니다. 이게 적용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A exclusive OR, B exclusive OR,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합법칙 성립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하죠. 그런데 이러한 exclusive OR는 AND나 OR 또는 NAND나 NOR처럼 단일 트랜지스터 회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exclusive OR는 그 자체가 복합 회로예요. 바로 여기 그림에 exclusive OR 회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AND OR NOT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만드는 exclusive OR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형해서 NAND 게이트로 만드는 exclusive OR 회로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exclusive OR는 단일 게이트 회로가 아니에요. 이 안에 여러 개의 게이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력이 들어가면은 일단 게이트를 여러 개 거치면서 출력으로 나온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각각의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주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exclusive OR는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복잡한 출력 변화를 갖고 있는 그런 게이트인데, 이 디지털 논리 시간에는 거기까지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8장 이후에서 해저드 아니면 이제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이런 걸 다루게 된다면은 이러한 exclusive OR 회로의 타이밍 차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건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전자공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exclusive OR 회로의 타이밍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린 전자공학과 아니잖아요. 우리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우리는 exclusive OR 회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OR, AND, NOT의 복합 회로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NAND 게이트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려면 다치죠. 사실 참고로 말하면은 불과 한 5년, 10년 전, 그러니까 9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공학과에서 뭐 전기회로, 전자회로, 이런 기초적인 전기전자 부분을 갖다가 다 교과목으로 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공과 학생들이 이런 그 회로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졸업학점도 줄이고 이수 교과목도 줄이고 개설 교과목 수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자기 전문 과목을 갖다 없애진 않죠.
기초 공통과목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심지어 그런 과목을 교양으로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배울 때 필요로 하는 전기, 전자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와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과목을 들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꼭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는 교과과정을 이렇게 만든 뭐 대학이나 아니면 넓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졸업 학점과 학점 관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교육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을 갖다가 그리고 교과 내용을 못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공부하기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2010년 이후에는 그 이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이 하나 생겼죠. 뭐예요? 인터넷입니다.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는 구글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몰랐던 기초적인 전기, 전자, 공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과목에서 안 배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초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 스콜러십 OR을 사용하는 그런 회로 중에서 흔히 듣는 회로가 바로 even odd function 회로입니다. even od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짝수를 쓰죠. 예, 홀수 짝수. 그걸 의미하는 것인데 odd는 홀수, even은 짝수입니다. odd func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 B, C 세 개의 입력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입력의 값이 1의 개수가 홀수이면은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odd function이에요. 이거 갖다 우리가 이렇게 칼럼맵으로 나타내려면은 A, B, C의 입력이 홀수계인 경우 요 경우 보게 되면은 A는 0, B는 0, C는 1이니까 1의 개수가 한 개죠. 홀수계죠. 그런 경우에 1입니다. 근데 A는 0이고 B, C가 1, 1이면은 1의 개수가 두 개죠. 그러면 0인 거예요. 이 경우 A는 0, B는 1, C는 0. 그럼 역시 1의 개수가 한 개죠. 홀수계죠. 그래서 1입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0이죠. 짝수계죠. 이런 경우가 바로 odd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 반대는 even 펑션이겠죠. 반대로 짝수인 경우, 즉 A, B, C 전부 다 1의 개수가 없는 경우, 빵인 경우 짝수죠. 두 개인 경우 짝수. 역시 이 경우 1, 1 두 개 있으니까 짝수죠. 그렇게만 표시하면은 1, 1, 1,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odd 펑션의 역함수, 즉 notf가 되겠죠. 이거 갖다 우리는 even 펑션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회로예요, 아주.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회로로 나타내면은 디스크리시브와의 2단계 구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even 펑션은 odd 펑션 앞에다가 낫만 붙이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discrete-or를 가지고서는 출력을 입력의 개수가 1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만 1을 내보내는 그러한 even 펑션, 1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만 출력 1을 내보내주는 odd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응용하는 그런 회로니까 여러분들이 카로넬과 함께 이런 이제 odd나 even 펑션을 갖다 알아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 개의 입력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even odd 펑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입력이 4개, 뭐 A, B, C, D까지 있거나 E, F 여러 개가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여간에 이 여러 개의 입력에 들어가는 1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 출력이 1이 되면은 그거는 odd 펑션이고,
이 입력에 들어가는 1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에 출력이 1이 되면 그거는 even 펑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even, odd 함수를 갖다가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그젬플로서 페리티 비트, 앞에서 페리티 비트 얘기했었죠. 이 페리티 비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올바른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체킹 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드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ven parity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지만은 even 펑션은 x, y, z 중에서 1이 홀수 개인 경우에는 출력이 0이고 출력이 0입니다. 그리고 짝수인 경우에는 출력이 1인 경우가 2분이라고 그랬죠. 예, 그게 even 펑션입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even par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even parity는 3개의 입력 중에서 0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출력이 1입니다. 1의 개수가 짝수인 게 아니고 parity의 경우에는 지금 even odd 펑션 아니에요. even parity입니다. parity의 경우에는 0의 개수가 짝수이면은 출력이 1인 게 even parity입니다. parity에서 0의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0의 개수가 짝수이면 1이고 0의 개수가 홀수이면 0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0의 개수가 짝수겠죠. 1이고 0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0입니다. 0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1이고 0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0이고 0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0이고 0의 개수가 0이 없죠. 없으니까는 없으면 0, 2분이죠. 그러니까는 1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함수, 이거 결국 뭐예요? 이거 결국 odd parity잖아. 이게요, odd parity. 그러니까 요 회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3 input odd function, 요게 바로 even parity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parity까지 합쳐가지고 x, y, z 값과 p 값을 갖다가 만약에 송신했다. 그럼 수신하는 데서 받았을 때 이게 올바른 데이터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체킹하는 그런 회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even parity를 보냈다면은 parity 비트까지 합쳐가지고 만약에 전체적인 0의 개수가 홀수개이면은 1이고 짝수개이면은 0인 그런 경우가 올바른 경우겠죠. 당연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게 만드는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데 그것은 이렇게 3개의 디스크러시브 오화 회로를 갖다가 겹치면은 바로 이런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는 4비트 even parity 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3비트 even parity generator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even odd 펑션하고 이 parity하고 서로 반대 비트를 갖다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됩니다. 보통 parity를 많이 아는 게 좋겠죠. parity는 0의 개수를 체크한다.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는 0의 개수를 체크해 가지고 0의 개수가 짝수개이면은 even parity 경우에는 1이다. 만약 odd parity다, 홀수 parity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겠지만은 0의 개수가 홀수면 1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는 사람들은 지금 요 두 개 표를 잘 보세요. odd parity는 요것의 반대라고 그랬죠. 낫이라고 그랬죠. 즉 1, 0, 0, 1, 0, 1, 1, 0. 요게 odd parity. even parity의 경우에 even parity 체크는 결국 뭐다? 0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1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0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1이었죠. 원래는 체킹할 때는 반대. 따라서 odd parity를 만들었다. 그러면 체킹할 때는 역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즉 0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0, 0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1이 되는 것이죠. 그게 odd parity를 사용하는 경우에 parity 체크의 트루스 테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4개 다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요.
even function, odd function, even parity, odd parity. 이거 네 가지 동시에 다 외우려면 헷갈립니다. 한 개만 외워요, 한 개만. 그랬을 때 서로 그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든지 parity bit, parity bit generator, parity bit checker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parity가 나오는가, 그리고 홀수 parity, 짝수 parity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체크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OS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1시간 순삭이죠. 네,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는 진짜 이제 논리 회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회로, 순차회로, 다시 말하면 실제 회로를 다루는 부분을 이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앞으로의 4장의 내용,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메인보드, VGA 카드, CPU, 램, 이런 데서 전부 다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로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그 회로를 움직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트를 제어하거나 버스를 제어하거나 레지스터나 아니면 특정 메모리의 값을 갖다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제 3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4장에 대한 내용도 미리 읽어놓기 바랍니다. 그게 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났죠? 4장을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여유를 두고, 그리고 또 LMS에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참고 영상도 같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